국민대 조형 실기대회 혹시 접수하셨나요? 10시에 시작이 돼서 11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학생이 접수를 못했다고 어찌 된 일이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15일, 16일 오전 오후로 해서 각 500명씩 선착순이라고 하면은 2,000명의 학생이 등록이 접수를 한 건데 1시간 만에 그게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실기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전면적으로 다 폐지가 된 상태에서 올해 어찌 보면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시도를 한 국민대학교 실기대회에 대한 열기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접수한 학생들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시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한번 실기대회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에서의 학교 제공 재료, 사절 캔트지, 연필, 색연필, 볼펜, 플러스펜, 기타 기초 조형 재료 중에서 선택해서 제공을 한다. 학교에서 재료를 선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재료는 연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는 실기대회가 없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인펜이 나왔었고 뭐 크레올라라든지 다양한 건식 재료들이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한 학생들이 사실 국민대학교 수시에서의 특기자 전형이라는 어떤 전형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 학교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기대회가 하나도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실기대회를 치른다는 게 조금 많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대학교 올해 실기대회에서 특선 이상의 상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면접,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된 학생들은 쉽게 국민대학교 수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실기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에서의 조형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총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공업 디자인과 2명, 시각 1명, 금속 공예과 2명, 도자공예 2명, 의상 디자인과 2명, 공간 2명, 영상 2명, 자동차 운송 2명 이렇게 총 15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일단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개최일 기준 2018년 10월 1일 이후에 본교가 주최하는 조형실기 대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 또는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주최 전국 규모 미술 디자인 조형 실기 대회에서 출전해서 개인상 상위 입상한 자에 한해서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교과 내신 성적, 학교에서 지정하는 지정 교과목에 대한 석차 학년 성적이 있는 학생이 이 지금 조형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입상 실적으로 100%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큰 상일수록 유리하겠죠. 대상일수록 대상, 금상, 은상. 타 학교의 대상도 이 국민대학교의 특선의 성적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 자체의 수상이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45%. 근데 그 면접은 포트폴리오 학생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포트폴리오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어찌 보면은 그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된 그리고 이렇게 좀 만들게 된 그런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면접이 치러지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15%가 반영이 되고 1단계 그러니까 성적이겠죠. 뭐 금상이다 대상이다 뭐다 그거에 대한 성적이 4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부 교과 영역에 대한 비중들은 좀 적은 편이고 1단계 성적 그러니까 수상에 대한 어찌 보면 무슨 상을 받았냐에 대한 여부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포트폴리오와 면접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고사에 대한 내용을 좀 항목별로 살펴보면은 기본 소양에 대한 영역,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수험생들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취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젠더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실 겁니다. 그 작품 수준, 전공 지식에 대한 표현력.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문제 출제 없이 수험생이 있지만 작품직을 통해서 평가한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저희도 수상 실적이 은상 혹은 뭐 특선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입상 실적에 대한 점수는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별 포트폴리오들을 개인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낮은 성적임에도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린섬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 전문반에서 그런 학생마다의 개별적 포트폴리오, 입체에 대한 포트폴리오, 물론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입체든 평면이든 뭐 잘 그리는 거든 어떤 재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의 기본적인 자기가 미술을 하게 된 디자인을 하고 싶은 어떤 기본적인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그 스토리와 관련성이 있는 자기와 견해를 논리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잘 다양한 적합한 재료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면접에 대한 대부분의 사실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왜 만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의도에 대한과 표현력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점 이내에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요. 규격도 있습니다. A3 이내의 평면 작품 또는 출력물 이렇게 규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자격 중에 학생부 교과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상 대상 받았다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과목 중에서 석차 2등급 이내의 과목이 3개 이상인 학생들은 선발이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공예과는 똑같이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전체 과목 중 석차 3등급, 디자인과는 2등급 3개고 공예과는 석차 3등급 3개 이상인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사회가 1등급이었고 1학년 2학기 때 또 사회가 2등급이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동일한 과목인데 학기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두 과목으로 두 개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디자인과 공예과의 3등급 혹은 2등급이 3개 이상이 되거나 수상에 대한 실적이 특선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자기 어떤 논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국민대학교 실기대회 작년에는 없었지만 그 전년도에 나왔었던 국민대 실기대회 문제들과 뭐 그 전전년도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나왔었던 2개 혹은 3개의 문제는 항상 그 해 정시에 문제들이 잘 반영이 됐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수상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국민대를 준비하는 목표로 하는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기대회를 통해서 미리 정시 준비를 미리 좀 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은 큰 메리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대 실기대회는 수상의 여부를 따라서 주제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 나왔었던 실기대회에서의 3가지의 문제들을 보면은 그 해 정시에 좀 잘 반영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이 잘 반영이 됐냐면 첫 번째는 헨리 무어라는 영국의 되게 유명한 조각가 있죠. 현대 추상 조각의 선구자 중 한 명인데 인체의 특징을 포착해서 추상화한 인물상 시리즈가 그 어찌 보면 헨리 무어의 되게 대표적인 작품들인데 그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누워있는 인물. 이 작품을 다음 쪽 사진의 장소에 서 있는 인물로 다시 제작하려고 한다. 다음 쪽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청에 대한 어찌 보면 그 광장과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사진 이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인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 자신이 구상한 조각상의 모습을 배경과 함께 그려보시오. 어찌 보면 이제 국민대학교 기초조형평가라는 과목이 그 전년도에는 그리고 그 전전년도에 정시에서 나왔었던 거는 보이는 형태를 그대로 잘 재현해서 그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이번 2019학년도 첫 번째 이 실기대회 주제부터
관찰에 대한 게 직관적으로 그냥 보고 똑같이 그리는 관찰이 아니라 그거를 새롭게 리디자인하고 변화를 주었을 때 또 다른 형상에 대한 부분도 관찰의 일부다. 관찰의 모두 어찌 보면 관찰과 조형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어찌 보면 제안을 한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좀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건대 산디과에서 작년에 나왔었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풀숲이 있고 하늘이 있는 그런 공간 사진에 조형물을 디자인하는 어떤 그런 문제랑도 어찌 보면 좀 흡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조형과 공간에 대한 구성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B형의 문제는 책가도 조선시대 민화였죠. 책가도의 문제를 주고 민화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곰곰이 살펴본 다음에 어, 글쎄요 이게 8가지의 물체 뭐 서랍장, 소반, 라디오, 램프, 꽃병, 주전자, 머그컵, 책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물체를 구성 요소로 삼아서 민화의 표현 양식과 구도에 부합하여 그리시오. 그러니까 다시점에 대한 부분을 유도를 한 거였거든요. 책가도를 통해서. 그해 2019학년도 정시에서 나왔었던 문제가 어,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오마주해서 정원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게끔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때 다시점 양식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어찌 보면 연출에 대한 방식이었는데 책가도의 실기대에서의 출제가 됐던 책가도 문제랑도 물체를 바라보는 시점과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에서의 그 형태를 그대로 그리는 게 관찰의 전부가 아니라 옛날 어찌 보면 민화라든지 현대미술 작가, 다른 작가들과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도 이 사물은 이렇게 바뀐 변형된 시점과 관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관찰의 폭을 좀 넓혔던 실기대회 주제이기도 한 거고 정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던 연출 방식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시형 문제를 살펴보면 제시될 이미지는 마늘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한 이미지,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준 거고요. 마늘을 화지에 가득 채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도시 사진을 참고하고 마늘에 구멍을 뚫어 그 내부에 있는 도시를 상상하여 그리시오라는 어찌 보면 조형적이면서 조합적인 공간적인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대 실기대회는 정시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문제들이 미리 연습이 돼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중요한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을 하면 더욱 좋고요. 특별전형까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기회를 우리 학생들이 잡았다라고 하면 2,000명의 어찌 보면 접수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글쎄요 5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되게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로 다양한 재료들로 정확하게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좋은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실기대회 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좋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제안을 하는 영상을 찍을 것이고 좋은 그림들이 또 완성이 되면은 그 좋은 그림에 대한 리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